최혁진 코뿔소님은 실제로 진짜 조의대 탄핵 공청회를 우리 의원님이 그 주최를 해가지고 여시더만요. 제가 그 혼자니까 제일 부담이 없죠. 와. 저는 뭐 당 대표이자 뭐 정책위 의장이자 뭐 원내 대표이자 와. 모든 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냥 제가 결정하는 거고. 아, 그냥 가시는 거군요. 아, 예, 예, 아. 예, 예, 그 어떻습니까? 그 의원님을 바라보는 예. 예. 다른 의원님들은? 굉장히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규제 정책에 관해 이를 심의 및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와 정비에 관한 상황을 추진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데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인 기업인 남궁범 비명으로 불러진 박용진 전 의원 홍준표 캠프에서 일했던 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를 임명했습니다. 그럼 박용진 전 의원의 규제합리화위원회안 어떤 일들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차근차근 좀 여쭤보겠습니다.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뭐 하는 곳이길래 부위원장이 총리급이나 됩니까? 예전에 규제 개혁위원회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규제와 관련된 여러 총괄 부서를 국무총리실에 두고요. 거기로부터 업무 서포트를 받으면서 민간위원장과 함께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였습니다. 아, 그런데 원래는 이거를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시작하시면서 두 차례 규제 전략회의라고 하는 걸 했고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보다 업그레이드되고 일대도약을 하려면 필요한 게 이 규제를 좀 합리화시켜내는 거겠다. 근데 총리가 하기에는 좀 뭐 어려운 것도 있겠구나. 대통령이 사실상 의욕을 엄청 가지고 네. 이것과 관련해서 규제 합리화위원회를 좀 만들자, 더 키우자 규모를.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만들어 놓고 국무총리 산하에 뒀던 위원회가 아니라 네. 행정규제 기본법을 개정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작년 12월에 이제 내려고 국회가 통과시키려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필리버스터에 걸린 거죠. 아. 그래가지고 계속 못하고 있으면서 대통령이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아. 얼마 전에 왜 이렇게 국회가 일을 느리게 하냐고 그러면서 짜증을 내신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이 관련 법도 있었습니다. 그 외국인 투자기관들을 싹 불러 모아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세일질을 하실 자리에서 네. 우리가 규제 합리화위원회를 만들 거다. 그러면 외국인의 투자 규제나 이런 것들도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대통령이 애지중지하고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병태 신임 대통령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과거 발언이 문제됐는데요. 이병태 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상처를 드렸다며 공직자로서 낮은 자세로 헌신하겠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 어떤 말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인신성 표현을 사용했으며 세월호 참사를 두고도 사회적 공감과 거리가 있는 발언을 한 사실이 조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친일 논란으로 인한 해명도 했는데요. 2019년 한일 갈등 당시 발언은 과거사를 옹호한 것이 아니라 국익 중심의 외교 전략을 강조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조국 혁신당은 인선 제고를 요구했고 사전에 검증됐는지 감수 가능한 선택이었는지 또 점검의 공백이 있었는지 의문점을 던져봅니다. 최욱 MC도 이병태 부위원장의 과거 이력에 대한 비판을 했는데요. 어떻게 인사가 이루어졌는지 박용진 전 의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정체성 문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이 사람은 식민지 근대화론 등 극우 역사관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혹시 네. 이분은 어떻게 왜 임명됐는 줄 그 배경을 좀 알고 계십니까? 뭐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저도 대선 때 선대위에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이분이 선대위 결합하려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봤거든요. 얘기는 듣고 근데 그때 당과 국민적인 비판이 많아서 그때는 일단 안 하는 걸로 했었는데 이번에 위촉을 하시는 걸 보면서 이분이 경영 전략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또 경영 혁신과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많다라고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요청을 하고 아마 그쪽에서의 쓰임을 보신 게 아닌가 네. 이런 정도만 추측을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지성인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사법부를 비난하는 것처럼 발언을 했는데요. 본인이나 또 지귀현, 우인성, 김인택 같은 판사들의 판결을 보면 국민 눈높이에 판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비판하는 것은 왜 모르고 있는지요? 그럼 우리 사회에서 검사와 판사들이 얼마나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왜곡해서 기소하고 판결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거죠. 이게 이제 아주 웃기는 게 지금 광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자라고 외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나라 판사 한 3,000명 되는데 판사 3,000명을 다 비난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름도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욕하는 거는 조희대를 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떠드는 거냐면 근거 없는 사법부 법관을 폄훼하지 마라. 자기를 욕하는 걸 3,000명 전체를 욕하는 것처럼 쫙 분무기를 뿌려가지고 사법부를 선동하고 국민들한테는 이상한 메시지를 뿌리고 있는 거죠. 굉장히 비열하고 아주 얍삽한 그 논리입니다. 제도 오늘 한마디 하나 할까요? 지난번처럼 심하지는 않아요. 심하게. 심하게요? 제가 사실은 그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 받았잖아요. 네네. 나는 법 왜곡죄가 있었으면은 이 수사한 검사들 고소했을 거예요. 왜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네네네. 이번에 법 왜곡죄 중에 이게 있어요. 법령 해석을 의도적으로 잘못한 경우. 그다음에 위법 수집 증거 두 개 있거든요. 네. 제 사건에도 모두 해당이 돼요. 첫 번째 뭐였냐면 저를 수사한 기본적으로 대검에서 뭐였냐면 대검 예규에 증거 공통인 경우에는 수사할 수 있다고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법원이나 아니면 헌재에서는 대검 예규는 니네 내부 규정이고 이거는 법규적 효력이 없어. 이게 확립된 판례거든요. 아무리 얘기해도 통하지가 않아. 뭐 자기들은 아니래. 자기들은 그냥 그걸 근거로 할 수 있대요. 이거 분명하게 법령 해석 잘못한 거거든요. 100%. 저는 만약에 법 왜곡죄 있었으면 이거는 뭐 수사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네. 두 번째는 뭐였냐면 위법 수집 증거. 제 사건에도 어떤 게 있었냐면 김용의 다른 변호인이 그 10년치 핸드폰에서 10년치 카톡을 다 그 사건 끝났는데도 그거 보관하고 있다가 어디에 찾았는지 거기에 내 사건 관련 얘기가 하나 나와요. 원래는 자기 사건에서 전자기록이나 이 카톡이나 이런 것들은 사건 끝나면 폐기해야 되거든요. 네네. 보관하고 있다가 그거를 나랑은 직접 관계없는 사건인데 네. 그 사건에 딱 한 줄을 뽑아냈는데 그 어디서 갖고 왔냐 나중에 내가 했더니 네. 진짜 핸드폰 카톡 10년치를 다 냈더라고. 이건 100% 위법 수집 증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법 왜곡죄가 있었으면 이것도 수사감이에요. 그렇지.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법이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했으면은 저도 좀 해볼 텐데 못하게 아쉬워요. 조희대의 지금도 끝나지 않은 사법 쿠데타. 왜 민주당은 국회의 권한을 사용하여 빨리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가? 너무 느긋하게 일처리하지 않는가? 이재명 대통령 혼자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럼 조희대의 파기환송 때 대법관 본인들이 저지른 사건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법을 위반한 사례야. 그러니까 법 위반이 있는 거야. 법원조직법 그 제7조 잠깐만 보고 갈까요? 자, 법원조직법 제7조. 자, 요렇게 보면은 이게 말이 어려워가지고 분노가 잘 안 끌어올려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현근택 변호사가 얘기하니까 잠깐 짚고 갑니다.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이거 소부.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소부가 우선이라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미리 정해놓은 거야. 전원합의체를. 맞습니다. 아까 그 폭로가 사실이라면 그냥 솔직히 이 하나만으로도 탄핵입니다. 탄핵.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잖아요. 굉장히 절차를 간이하고 빨리 하려고 네. 전원합의체에서 원샷으로 끝내려고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소부로 가면 소부에서 같은지 다른지 하고 다르면 전원합의체 올라오고 전원합의체 또 기록 읽고 이 시간을 줄여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명백히 의도가 좀 보여지는 장면이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조희대가 절차 위반에 그리고 위법적인 어떤 인식까지 갖추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왜 일 처리를 빨리빨리 하지 않는지 제발 국민들 속 좀 시원하게 일 좀 합시다. 이미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지 않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동에 비판이 있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아주 꼼수 대마왕이 따로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하여 박주민 의원과 최혁진 의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법관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제청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가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요. 본인은 그냥 제청만 하면 돼요. 네. 추천위원회에서 올라온 사람 중에 그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 2사람을 뽑아가지고 대통령께 보내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아예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 또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대통령이 픽을 안 할 것 같다. 그런 이유 등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걸 보여줘요. 지금 보면. 제가 사기꾼이라는
의심, 의심. 의혹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요. 아, 네. 자기 입으로 뭐라 그랬어요? 모든 판사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며요. 네. 그리고 어제 언론에도 얘기했어요. 법관들은 모두 다 열심히 하고 있다. 4명 다 똑같잖아요. 법률과 양심에 따라 아무나 올리면 되지. 네. 못 올리는 이유는 박주민 의원님 의견이 딱 맞는 거예요. 저 못 믿겠는 거지. 뭐가 들어와서 지들이 잘못한 거를 딱 보고 말할까 봐. 자기 퀴즈가 아니니까.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이라는 의심. 의혹.